차량 운동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자유낙하 운동하고요. 연습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요. 운동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 운동 제2 법칙은 가속도의 법칙, 그리고 운동 3법칙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습니다. 먼저 운동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요. 정지하고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있고요. 운동하고 있던 물체는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물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에 어떤 힘을 주지 않으면요. 이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있겠죠. 이렇게 힘을 주어야지만이 이 물체는 앞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체가요.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물체들은요. 힘을 주지 않으면 계속 같은 속도로 움직이겠죠. 즉 등속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고요. 그리고 운동 변화에 저항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 것은요. 가속도가 없는 것을 말하죠. 가속도가 없습니다. 속도의 변화가 없는 것은 가속도가 없는 것입니다. 가속도 자체가 속도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F는 마,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였죠.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힘이 변하려면 어떻게 돼야죠? 이 가속도가 변하면 되겠죠. 그래서요, 힘이 0이라는 것은요, 가속도가 0이라는 것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물체가 멈춰 있어요. 또는 어떤 물체가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은요, 힘을 받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즉, 가속도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관성은요, 정지 상태에 있을 때는요, 계속 정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컵에다가요, 평평한 판을 넣고요, 그 위에 동전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판만 확 잡아당기면은요, 이 동전은 이 컵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요, 이 동전은 관성에 의해서요, 멈춰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을 움직이니까요, 멈춰 있으려는 성질 때문에요,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속도 변화 시, 즉 가속도가 생길 때 관성의 예입니다. 버스 탔을 때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에요. 버스가 좀 이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출발을 해요. 그러면 사람 몸은요, 계속 정지하고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앞으로 나가니까요, 사람이 느끼기에는 내가 뒤로 밀리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반대 부분이죠. 일정한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차가 멈춥니다. 그러면은요, 사람은 계속 진행 속도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가 멈추니까 몸은 앞으로 쏠리겠죠. 이런 경우가 관성의 예입니다. 관성 법칙의 예입니다. 자, 차량이 회전할 때요. 탑승기역은 회전 반대쪽으로 몸이 쏠리게 되겠죠. 즉 원심력 때문에 그런데요. 이 원심력도 관성력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를 타면은요.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올라갈 때요. 몸이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을 받은 적 있죠. 그것도 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옷에 먼지가 묻었어요. 이 먼지를 없애려면요. 옷을 털어버리죠. 그러면 먼지는 그대로 있고요. 옷을 털잖아요.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옷하고 먼지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자동차가 정면 충돌할 때요. 탑승자의 신차는 충돌 전 진행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핸들, 대시보드, 앞유리창 등에 충돌하게 되겠죠. 그리고 보조석에 물건이 있으면 앞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동차가 이렇게 추돌했습니다. 그러면 이 충돌한 차량은요, 앞으로 계속 진행하다가 갑자기 멈추겠죠. 그러면 이게 운전자는요,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려는 관성이 있죠. 그래서 차는 멈추고 몸은 앞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돌당한 차량의 운전자는요, 갑자기 차가 앞으로 빨리 가겠죠. 그러면 관성에 의해서 자기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처럼요, 자동차가 후면 추돌당할 때요, 탑승자의 머리가 뒤쪽으로 급속히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경추, 목 부분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겠죠. 이런 손상을 편타 손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급제동을 합니다. 그러면 정지하지 못하고요, 스키드 마크를 발생하면서 미끄러지죠. 자동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막 달리고 있다가요,
급정지를 합니다. 그럼 자동차 바퀴가 멈추죠. 그러면서 바퀴하고 바닥의 마찰에 의해서요, 스키드 마크가 발생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운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물체에 힘을 가하면은요, 가속도가 생깁니다. 가속도가 생긴다는 것은요, 속도가 변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가속도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요,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정지하고 있는 물체에요, 힘을 주면은요, 힘을 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즉, 정지하고 있던 게 움직였으니까요, 속도의 변화가 생겼고요. 속도의 변화는 가속도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속도는 A는 m분의 F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F는 마라고 했잖아요. 이 F는 마에서요, A 기준 이항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F는요, 변화시키려는 성질이고요. M은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M인 질량은요, 변하지가 않잖아요. 특별히 뭔가 붙이거나 떨어내거나 그러지 않으면 변하지가 않습니다. 즉, 계속 유지하려는 물질의 성질입니다. 힘이 커지면은요, 가속도가 커지죠. 그래서 비례관계가 되고요. 질량이 커지면은요, 가속도가 작아지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운동 중인 물체에 운동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런데 운동적인 물체에 반대로 힘을 줘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 물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리고 운동 중인 물체에 운동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힘을 가해요. 즉, 이렇게 사선으로 힘을 줍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어떻게 되겠죠? 물체의 진행 방향이 바뀌겠죠. 그래서 물체의 진행 방향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힘의 작용입니다.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언제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물체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힘의 방향이죠. 그러면서 이 물체는요, 이 주는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가속도가 1m/s이 되고요. A는 질량분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1m/s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요, 가속도가 2m/s이 되고요. 힘하고 질량하고 둘 다 2니까요. 이때는 가속도가 1m/s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힘의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고 또 힘의 방향으로 속도의 변화의 방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은 운동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두 물체가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은요, 그 크기가 항상 같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반대입니다. 두 힘의 크기가 같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체 A가 물체 B에 힘을 작용하면요, 물체 B도 물체 A에 자기가 받은 힘과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작용합니다. 이런 경우죠. A란 물체가 B에 힘을 작용합니다. 그리고 B도 A에게 힘을 작용합니다. 그때 이 힘의 크기는 같고요. 방향만 반대입니다. 그래서요, A가 B에 가한 힘을 작용이라고 하면은요, B가 A에게 가한 힘을 반작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B가 A에 가한 힘을 작용이라고 하면은요, A가 B에 가한 힘은 반작용이 되겠죠. 그래서요, 작용 반작용은요, 동일 작용선상에서 성립합니다. 이렇게 일직선상에서 성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힘은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합니다. 즉, A가 B에 작용하고요, B가 A에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작용점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제 힘에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힘을 주었을 때는 성립되지만요, 원심력은 가상힘이죠.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되고요. 그리고 줄의 양단 장력기는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줄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잡아당기고 있고요. 반대편에서도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마치 줄다리기처럼요. 그러면 힘이 센 쪽으로 밀려가겠죠. 이런 경우에는요, 이 작용 반작용이 성립이 안 되죠. 한쪽 힘이 더 크니까요. 어른과 아이의 충돌에서 작용 반작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요, 어른과 아이가 충돌하면은요, 어른이 아이를 밀어내는 힘하고요, 아이가 어른을 밀어내는 힘은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만 넘어지죠.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질량은 10kg이고요. 어른의 질량은 60kg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미는 힘은 똑같죠. 그래서 120N으로 받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요, 어른이 아이를 밀어내는 힘, 그리고 아이가 어른을 밀어내는 힘은 같습니다.
하지만 가속도는 어떻게 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의 식 알죠? A는 m분의 F요. 그래서 I의 질량이 10이고요. F는 120N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20이 되겠죠? 계산하면 12m/s의 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른은 어떻게 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은 똑같죠? A는 m분의 F요. 근데 어른의 질량은요 60이고요. 그리고 힘은 똑같죠? 120이요. 그래서 60분의 120이 됩니다. 계산하면 2m/s의 자승이 나옵니다. 즉 같이 충돌하고 같은 힘을 주었지만요. 두 명의 가속도는 다릅니다. I의 가속도는요 12m/s의 자승이 되고요. 어른의 가속도는요 2m/s의 자승이 됩니다. 가속도라는 게 속도의 변화잖아요. 그래서 I의 속도의 변화가 어른의 속도의 변화보다 큽니다. 즉 어른은 속도의 변화가 작으니까 그대로 멈춰 있을 수 있고요. I는 속도의 변화가 크니까요. 뒤로 밀려가거나 넘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쉽겠죠? 질량이 작고 질량이 큽니다. 질량은 가속도하고 반비례 관계니까요. I의 경우는 가속도가 커지고요. 어른의 경우는 가속도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두 물체가 충돌하면 같은 힘을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 한번 살펴보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어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요. 주먹이 얼굴에 가하는 힘하고요. 얼굴이 주먹에 가하는 힘은 같습니다. 하지만 얼굴만 아프죠. 그 이유는요. 주먹이 구성되어 있는 이 뼈의 성질하고요. 얼굴에 구성되어 있는 뼈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먹의 뼈가 더 단단하죠. 그래서 얼굴만 아프게 되는 상황입니다. 두 차량의 충돌에서 작용, 반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차량의 크기, 질량이 달라요. 하지만은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요, 상호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달라요. 그래도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요, 상호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하지만 충격 가속도는 달라지겠죠. 어른과 아이의 충돌처럼요. 차량의 질량이 클수록 작아지게 됩니다. 어른의 질량이 클 때 아이의 질량이 작기 때문에 가속도가 달라졌죠. 질량이 클수록 가속도가 작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격 가속도는요. 탑승자의 충격시 가속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차량의 질량이 클수록 탑승자가 더 안전한 것입니다. 예제로 살펴보죠. 질량 1500kg인 1차량이 질량 1000kg인 2차량과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충돌 시 1차량의 충격 가속도가 2m/s의 자승일 때 2차량의 충격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충격했어요. 그러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요. 충격력은 똑같겠죠. F는 ma죠. 그래서 1차량이 2차량한테 가한 힘은요. 1차량의 질량 곱하기 1차량의 가속도입니다. 그리고 2차량이 1차량한테 가한 힘은요. 2차량의 질량 곱하기 2차량의 가속도입니다. 이 두 차량의 힘은 같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요. 그래서요. M1A1은 M2A2라는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2차량의 가속도죠. 2차량의 충격 가속도인 A2 기준으로서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M2가 곱하기 관계였으니까요. 이항되면서 분모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A2는요. M2분의 M1 곱하기 A1이 됩니다. 정보 보시면은요. M1이 1500이었죠. 그리고 A1은요. 2였습니다. 그리고 M2는 1000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1500 곱하기 2가 됩니다. 계산해보면요. 3m/s의 자승이 나옵니다. 이 상황으로 봤을 때요. 자동차 질량이 클수록 충격 가속도가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충격 가속도는요. 탑승자 가속도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차량의 질량이 클수록 탑승자가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요. 사람이 지구를 밀어내는 힘, 그리고 지구가 사람을 밀어내는 힘은 같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앞으로 진행할까요? 그 이유는요. 가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속도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의 질량이 엄청 크죠? 그러면은 이 가속도는요. 거의 눈에 안 보일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근데 지구가 사람을 미는 반작용은요. 사람의 질량이 작으니까 가속도가 엄청 크겠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입니다. 힘의 평형은요, 한 물체에 작용한 힘의 합력입니다. 그래서 작용점이 한 물체에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물체가 하나 있고요. 이 물체에 실을 달아서 잡아당깁니다. 이럴 때 이 잡아당기는 힘이 같아요. 그러면은 이쪽이 플러스고요.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봤을 때는요. 합력 플러스 해주면은요. 5하고 5니까 0이 되겠죠. 즉 정지 상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가 힘의 평형입니다. 반면 작용, 반작용은요. 두 물체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작용점이 각각 물체에 따로 존재합니다. 자, 이거를 말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가 C를 미는 힘 또는 B가 C를 미는 힘. 그럼 작용점 자체가요, C로 통일되어 있죠. 즉, 미는 주체하고요, 작용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힘의 작용이 C로 통일되어 있고요. 작용 반작용은요, A가 B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힘의 작용이 서로한테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상과 물체 사이의 힘과 평형, 그리고 작용 반작용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겨요. 그리고 그 반작용으로 물체가 지구를 당기겠죠. 그리고 물체가 책상을 눌러요. 그 반작용으로 책상이 물체를 떠받겠죠. 그래서 이 지구가 물체를, 물체가 지구를, 서로 힘의 작용이 생겼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이고요. 그리고 물체가 책상을, 책상을 물체가 서로 간에 힘이 작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는요, 작용 반작용이 됩니다. 근데요, 지구가 물체를, 그리고 책상이 물체를, 힘을 쓰는 것은 지구하고 책상이죠. 그리고 그 힘을 받는 것은 물체입니다. 즉 A가 C를, B가 C를,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관계가 힘의 평형이 됩니다. 연습 문제 풀어보시죠. 문제 4번입니다. 질량 2000kg인 1차량이 정지하고 있으니까 속도가 0이란 이야기네요. 그리고 질량 1800kg인 이 차량을 충돌하였습니다. 충돌 시 이 차량의 충격 가속도가 3m/s에 자승일 때 1차량의 충격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이네요. 정보 먼저 정리하라고 하셨죠. 1차량의 전량은요 2000kg M1이고요. 이 차량의 질량은 M2로 받고요. 1800kg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충격 가속도는 A2로 받고요. 3m/s의 자승입니다. 그러면 1차량의 충격 가속도를 산출할 수 있겠죠. 1차량이 2차량에게 작용한 힘은요. F1은 M1, A1이 되고요. 2차량이 1차량에게 작용한 힘은요. F2는요. M2, A2가 되겠죠. 그럼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서 F1 이퀄 F2가 되고요. 즉 M1, A1은 M2, A2가 되겠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A1이죠. 그럼 A1 기준 이항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M1이 이항되면서 나누기 관계 되면 되겠죠. 그래서 A1은 M1분의 M2 곱하기 A2가 됩니다. M2가 1800이고요. A2가 3이고요. M1이 2000입니다. 대입하면요. 2000분의 1800 곱하기 3이 되겠죠. 계산하면은요. 2.7m/s의 자승이 나옵니다.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